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입니다. 공직자 사망과 관련한 민주당의 주장은 궤변일 뿐입니다.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자, 저렇게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가 오늘 국회에서 나왔길래 그런지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강직하고 소신 있는 젊은 국장에게 김건희 명품백 발언 수수 중지해 주세요. 사건을 종결하고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중단하세요. 전현 발언하고 의원님, 있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전현 의원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억울하게 죽은 건익이 국장의 죽음의 잠깐 진상을 밝히자는 자, 겁니다. 죽음에 여기 본인은 책임 있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의원님? 잠시 정리합시다. 잠깐 그런 말을 해요. 정리하시는데 잠깐 조용히 하세요. 본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발언하면은 거기는 정리를 아니고 잠깐 조용히 하세요. 정리를 하더라도 하려고 나서는 거예요. 직원들 한번 창피한 줄 아세요? 본인이 직원들 한번 만나서 물어보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소관이를 누구 때문에 더 많이 했는지. 창피한 줄 여기는 아세요? 압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성석준 반성하세요. 바로 오늘 국회 법사에서 있었던 바로 저 발언이었습니다. 저 발언이 알려지고 앞서 전해졌던 대통령실 대변인의 강력한 비판과 반발, 이렇게 연결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상황 자막으로 좀 더 정리해 보죠. 전 방금 들으셨어요? 전현희 의원의 발언. 지금 뭐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을 거라면서 죽였다, 살인자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당 내에서 강력한 반발들이 시작이 됐죠. 그럼 권익위 간부 사망과 관련해서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나왔죠. 자, 송석준 의원,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는가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요, 이건 묵과할 수 없다. 이거는 면책 특권 뒤에 숨어 있다. 상권 분립, 헌법적인 부정했다.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명한 제출입니다. 제명한 제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가뜩이나 사이 안 좋죠, 여야. 근데 아마 오늘 있었던 이 사안으로 더 거칠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돌아가신 권익위 국장, 예. 순직하신 분께는 다시 한번 그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유족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저렇게 전현 의원이 죽음을 정쟁화해서 국회 속기록에 남는 공식적인 발언입니다.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 극언을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이 발언은 발언 자체로 뭐 잘못됐다는 것은 지금 시청자들께서도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하나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3위가 누구죠? 김병주 의원입니다. 예. 김병주 의원이 뭘 했습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하다가 뜬금없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대정부 질문이 파행을 빚고 그날 다 중단됐었어요. 그렇게 오버액션, 헐리우드 액션 하는데 오히려 당원 지지층으로부터 표를 더 많이 받고 지금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위 예. 김민석 후보는 그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명심이 거기 있다고 시사하다시피 한 후보고, 그다음에 정봉주 후보는 뭐 초반부터 1위를 달리고 있었고, 그런데 김병주 후보가 3등을 하게 된 원동력에는 막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그 최고위원 선거가요, 5위 이현주 의원하고 6위 전현희 의원이 0.02% 차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울 경선하고 ARS 투표 그리고 대의원 투표를 남겨놓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전현희 의원이 저렇게 의도적으로 오버액션을 한 것이 아닌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그 타이밍과 의도가 나빠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린 여기서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 돼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 천하제일 친명 경연대회로 치러지고, 그 다음에 마치 무슨 뭐 탄핵, 그 다음에 정권과 여당에 대해서 과격한 언행을 하면 할수록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구조로 치러지다 보니까 전당대회 기간 중에 저렇게
의제와 아무 상관없는 막말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저 자리가요. 예. 검사 탄핵 청문회 랍시고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 사유가 있는지를 따지자고 만든 원래 청문회입니다. 사안은 검사 탄핵 청문회였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그런데 저걸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고 발언 기회를 얻어서 뜬금없이 권익위 국장에 대해서 대통령 부부가 살인자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오죽 당황했으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조차 발언을 잠깐 멈춰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건 정말 국회에서 뭐 제명을 하든 윤리위 결의를 통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 송영훈 대변인이 사실은 오늘은 검사 탄핵 청문회 자리인데 왜 저 얘기를 갑자기 하는가? 이 사안 포함해서 지금 오늘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근데 전 예를 들면 이 문제를 뭐 전당대회 때문에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김병주나 전현희 의원에 대한 전 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정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권익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부패방지 국장을 잘 알고 있고 가장 아끼는 직원이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권익위 위원장은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고 권익위 부위원장은 대선 캠프에 계셨던 분이고 예.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부패방지 국장도 상당히 힘들었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외압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실체를 밝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주장에 대해서 갑자기 송석준 의원이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는 거라고 상대방 의원한테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 전 그래서 송석준 의원, 전현희 의원, 전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민주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 이 세 어떤 두 분과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극단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전 그래서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를 전제를 해야 될 것이고 핵심적인 부분들은 왜 부패방지 국장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갑자기 서로 간에 이런 어떤 고성이 오가고 막말의 어떤 논란이 가고 또 때로는 또 민주당이 전당대회까지 엮어지게 됐을 때에는 예. 본질이 사라져버리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 이미 부패방지 국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의 괴로움을 토로했기 때문에 예.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원인을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국회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논의 자체가 서로 쌍방 간에 에스컬레이션 되면서 제가 볼 때는 하지 말아야 될 발언까지 나온 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송석준 의원, 전원희 의원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대통령 내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위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민당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온당한 예를 들면 저는 논평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내부에서도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엄해지는군요, 점점요. 근데요, 차지영 교수님. 네. 사실 오늘 저 법사위 자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 탄핵 청문회예요. 네. 그러니까 검사를 탄핵 소추하는 거를 논의해 보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다른 이슈가 더 큰 게 터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전현희에서 여당에서 좀 제명하겠다고까지 막 네. 추진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이거 민주당이 당초 의도했던 어떤 목적 이게 또 옅어지고 그냥 흐지부지 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자체가? 전현희 의원이 오늘 그러니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왜 저 사안을 꺼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아마 본인이 뭐 이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검사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리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전현희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한 발언은요. 지난 9일 날 본인이 그 소셜 미디어에 올린 그 이 지금 의견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서 청렴하고 강직한 공직자, 또 한 사람의 배우자, 한 가정의 아버지가 목숨을 희생했다. 사실상 윤석열 정권이 살인자라는 이야기를 9일 날 이미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지금 9일 날 이야기한 거는 이 면책특권에 아까 뭐 숨었다고 뭐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이거는 지금 면책특권에 숨은 거 아니잖아요. 9일 날 이야기했고. 그리고 지금 사실 오늘 국회에서 발언한 거하고 9일 날 발언한 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딱 하나 차이가 있죠. 그게 김건희 여사 이름이 오늘 국회에서 나온 겁니다. 김건희 여사 이름이 있고 앞서서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정권. 근데 여기는 정권 부부였잖아요. 여기는 부부로 이렇게 부부였는데 오늘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딱 한 명이 더 추가됐거든요. 한 명이 추가된 것도 아니죠. 좀 더 구체화시킨 건데
여기에 마치 대통령실이 발끈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9일날 이 성명을 그러니까 그 전현희 의원의 의견을 지켜봤던 그럼 당시 대통령실은 그럼 왜 그때는 침묵하고 있었습니까? 이것이 국회에서 이야기되고 속기록이 남으면 역사에 남기 때문에 못 참는 것이고 지금 그러면 개인 소셜 미디어에 올라가면 그건 참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문제의 본질은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전현희 의원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권익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사실 이 지금 목숨을 잃은 이 국장의 그동안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다. 이것이 결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국백 수수와 관련된 결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정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아마 전현희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여기서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김건희 여사라는 이 특정인이 그 구체적으로 검열됐다고 해서 발끈하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역시 아직까지 민주공화국이 제대로 돼서 굴러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석간신문에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 인터뷰가 실렸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돌아가신 국장님을 지금 순직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이 지금 이 권익위에 있는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기관장 재량으로 특별 휴가를 실시하고 심리 치료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 파장 자체를 결코 축소해서 볼 사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전현희 의원의 저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전현희 의원이 입장을 좀 밝힌 게 있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글을 올렸어요. 저렇게. 국민의힘의 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관련 입장이다. 지금 보면은 결론적으로 그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전현희를 죽이겠다는 겁니까? 누굴 지키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막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여기는 국민의힘이 지켜야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국민이다.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자, 이런 내용 다 포함해서 박상수 대변인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차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지점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다른 문제. 예, 살인자라고 사람한테 명시하고 직접적으로 지목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고. 자, 국민권익위 직원들 이런 압박감 왜 시달리겠습니까? 지금 사정기관에 있는 늘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공무원들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 국장이 지금 이 사건만 했습니까? 야당 관련된 사건도 했습니다. 근데 야당 관련된 사건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검사 탄핵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야당은 그 늘공들에게 대해서 책임이 없으니까 검사 탄핵시키고 내보내고 내쫓고 이런 식으로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사정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을 모두 죽음에 내몰릴 스트레스까지 몰아넣은 게 비단 누구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딱 대통령 부부, 그것도 김건희 여사를 딱 지목해서 살인자라고 외친 것을 비호하기 시작을 하면 이 정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 우리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서 시원찮을 마당에 이런 표현까지 우리는 절대 비호할 수 없다. 정말 헤이트 스피치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극적인 헤이트 스피치가 펼쳐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제명에 나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민주당도 이 부분은 협조하고 양당 모두가 이 정도 톤의 단어는 쓰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뜩이나 대립 충돌이 거의 일상처럼 벌어지는 국회에서 또다시 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바로 전현희 의원에서 단박에 반발했잖아요. 민주당 입에 못 담을
막말 내뱉었다 사과하라 그런 입장.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박하는 그리고 여당에서는 제명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협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민생법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또 꺼낼 분위기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습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당 법사위원들 지금 내용이 하나 더 들어왔네요. 자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의 어떤 입장이 나오는데 전 의원이 김건희 사단자 망언 사과하라, 야당이 사과하라 뭐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거 밤새 또 뭔가 전개가 되겠네요. 지금 기다려 보겠습니다.